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무부 수석 통역관으로 무려 19번 평양을 직접 방문하며 북한과의 협상에 임했던 김동연 전 미 국무부 통역관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궁금한 게요. 뭐 25년이나 걸렸지 않습니까? 북한, 미국 수교가. 네. 그리고 이제 뭐 내일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브리핑이 예고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보세요? 우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실무자 협상을 해왔고 예. 의제에 관해서 입장 차이를 조율해 왔는데 여기서 실무자급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날 수는 없는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즉 네. 비핵화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데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다. 이런 거를 실무자들이 그 결정할 수 있는 또 아무리 그 자기 수장 즉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일이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결정을 내린 적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서 그는 자기가 모든 걸 직접 결정을 하고 이 문제 이번에 그 정상회담의 추진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언급은 다른 사람은 하지도 못하게 하고 폼페이오 장관만 예외로 국회 청문회 나가서 말을 한다든가 막 이런 예는 있었지만 모든 것을 본인이 장악하고 또 최종적인 협상가로서 자신이 한 다음에 자신이 발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폼페이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지금까지의 진행해 왔던 정상회담 성사에 관한 과정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고 또 어쩌면은 이미 발표된 겁니다만은 메시의 회담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한다든가 그런데 과연 그러나 그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사람을 나는 뭐 한 20초만 보면 알 수 있듯이 1분 동안에 상대방이 진정성이 있는 건지 진짜 비핵화를 할 건지 알 건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내가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시간은 낭비하지 않겠다. 예. 또 김정은이 가족에게 주어진 기회, 자기 나라를 뭐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다음에 그 희망이 있는 이 밝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그만이다. 이런 그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예. 이런 그 협상 수단의 한 압력 차원에서 폼페이오도 이와 비슷한 미국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잠깐 연락이 들어왔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브리핑 현지 시간 5시에서 지금 30분 연기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현지 시각으로 5시 30분, 우리나라 시각으로 6시 30분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일 미북 정상회담 관련한 브리핑을 프레스센터에서 하기로 지금 연락은 됐는데 이게 긍정적이라고 보세요? 부정적이라고 보세요? 내일 극적인 효과를 원하려면 폼페이오가 왜 나섭니까? 지금 이 시간? 아니, 근데 이거는 하나의 그 절차의 하나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절차, 과정의 하나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지금 폼페이오가 이건 안 되겠다. 네. 아니면 이건 뭐 완전히 성공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트럼프의 몫이고 예. 또 그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분위기를 띄우는 계속해서 그 극적인 효과를 더 띄우는 그런 그 목적도 있을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회담은 참석하게 되면은 우리 측에서 누구누구가 참석한다, 저쪽에서 누가 온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 협의를 해왔었다.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 지금까지 그 비핵화에 관련된 입장이 미국이 원했던 것이 지금도 원하는 것이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물론 이제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전체 한반도의 비핵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직도 고수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지 지금 협상관에 그것이 완전히 저쪽에서 수긍했다는 신호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자신이 CBID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CBID라는 본인이 한 적은 없고 잔 볼튼이라든가 아니면 밤페오라든가 그밖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그 참모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왜 그러냐면은 미국 내에서는 전문가 아니면 전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일했던 모든 관리들이 북한을 믿을 수도 없고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도 하지 않을 것인데 여기에 트럼프가 말려 들어가고 있다. 이미 북한한테 준 것이 많다. 김정은에게 이 세계 초대 강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직접 만나줌으로 해서 김정은의 유상을 그만큼 올려놨고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김정일은 미칠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여기서 모호하게 김정은이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것은 나중에 가서 김정일이가 깰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다. 김정은이? 깰 수 있다 하는 다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이러한 그 얘기들 때문에 그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그 트럼프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단 한 번에 다 끝낼 수는 없고 아마 과정으로서 심지어는 그 G7 카나다에서 열렸던 G7 토요일 날 오후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싱가포르로 떠나기 직전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한번 만날 수도 있고 또 서로 알게 될 수도 있고 알아서 서로 좋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나중에 이번 일이 잘 되면은 백악관으로 김정일을 김정은을 초청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는 그러나 서신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뭐 트럼프를 평양에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건 가능한 되겠죠. 그건 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트럼프가 거기다 단서를 다는 것은 이번 일이 잘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은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또 아니면 협상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백악관으로 초청을 하겠다는 것으로는 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에 한 약 2시간 정도 성킴하고 최선희가 막판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노코멘트였습니다. 그럼 뭐가 정상회담 합의면 막판 조율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겁니까? 아마 그 최종적인 입장을 다시 말하면 지금 뭐 여러 번 만났는데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뭐 그게 협상의 첫날이 아니고 그 이견 그다음에 개념에 대한 정의 우리는 그 비핵화라는 용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 뜻으로 이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 이제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는 일본 아베 총리가 주장한 것처럼 일본 뭐 납북 문제 그다음에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의 해소까지 뭐 제기하겠다는 얘기도 아베한테 약속을 했고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도 제기하겠다. 모든 문제는 나는 다 제기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도 실무급에서 일단 협상이 됐고 북한의 정해진 입장이 벌써 다 그대로 전달이 됐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 폼페오가 그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이터 통신에 의할 것 같으면 첫째는 1대1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단독 회담 2시간 2시간 정도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1시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는 확대 회의를 한다 그러는데 시간이 기니까 그 확대해서 그럴 얘기를 하는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인권 문제다, 일본이 요구하는 문제다, 기타 다른 문제들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이 살 수 있는 모양새가 좋은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까 하는 그 노력, 시도의 연장으로서 폼페오도 기자들하고 만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일단 또 30분을 늦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율이 좀 덜 됐겠죠. 그러니까 조율이랑 누구랑? 그거는 이제 그 내부 조율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발표를 하느냐 하는 것도 그 수위 조절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잔 볼턴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비서실장 켈리하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전체적인 그러나 이제 그
재밌는 것은 이런 회담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김정일도 뭐 김정은도 외국 정상하고 만나본 적이 없다가 평창 올림픽 후서부터 남북 정상회담사부터 그다음에 시진핑하고 두 번 만나 뭐 이제 뭐 아베도 만나자고 그래 또 저 러시아의 푸틴도 뭐 만나자고 그러고 뭐 사방에서 뭐 심지어 시리아의 저 아사스도 만나겠다고 그러고 뭐 갑자기 세계적인 인물이 돼버려요.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죠. 인물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건 트럼프가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북한 전문가들이 다 지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 이러한 것을 계획을 처음부터 했던 것은 아니고 우선 살아야 되니까 무기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 무기 만들고 이 병진 그 무기도 만들고 또 이 경제도 발전 살리고 해보겠다 하는데 해보니까 무기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만들었는데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제재가 따르고 압력이 오고 고립이 되고 보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죠. 이런 청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시점에 가서 뭐를 북한이 했을 때 어느 정도 제재를 풀어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협상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방법은 크게 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큰 틀의 합의를 본 후에 협상을 실무급에 뭐 송킴급이든 뭐 다 다른 사람급이 뭐 팜페오급에서 내려가서 다시 계속하게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저 정상급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물론이죠. 모두 2시간, 3시간 만에 이 복잡한 문제를 또 25년 동안 이 쌓여온 이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은 할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6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6분 뒤면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내일 정상회담 관련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말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데 지금 김도연 전 통역관의 말씀으로는 어쨌든 내일 회담을 좀 띄우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뭐 이런 상당히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저 통역관으로 참석하시면서 저는요 이번 통역관 부담이 상당히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 뒤에 가서 통역을 하는 사람이나 뭐. 이제 북한의 요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 그 영어를 잘하는 통역들도 있고 또 이게 트럼프 담당 현지에 통역하는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그 용어 차이 때문에 의사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북한 측의 통역이 북한 말로 이 김정은에게 보완을 해서 설명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이영호 외상 같은 이 사람은 뭐 영어도 아주 깨끗하게 잘하는 거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이번에 김영철이 그 백악관에 갔을 때에 통역했던 친구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그 이 수상인 이 총독이라고 그러던가요? 거기서는 그 리샹룽 이 수상하고 만났을 때 통역한 친구 얼굴을 보니까 김 선생님 젊은 모습이신데요. 옛날 화면인데 아주 옛날 벌써 그때만 하더라도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김철호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지미 카터가 평양에 갔을 때 94년에 갔을 때 이 김일성이 그때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 통역을 했던 친구고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어쨌든 뭐 그쪽에서 그렇게 서로 간에 수로나 용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한국말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의 말을 그 북한 말로 통역하는 건 여기 탈북해 나온 태영호 공사 같은 사람이면 이북말로 잘할 겁니다. 그 이북말로 잘할 겁니다. 영어도 잘하고 영어는 것도 들어봤는데 영어도 잘하고.
비밀 유지 뭐 약속 같은 걸 하나요? 통역관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내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준비 과정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오는데 비행기가 석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육탄 경호원들이 또 이제 싱가포르에서 아주 지금도 노란해요. 뛰고 있고 네. 판문점에서 뛴 것처럼 또 네.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차량이 3개인 것은 재밌는데 미국은 우선 이 김정은 비행기요. 경우에 얘기하면 뭐 자기 비행기 뭐 참배 1호를 타지 않고 네. 그거는 뭐 김여정이 등등 딴 사람이 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함몰은 자기마다 다 방탄 차량을 가져다닙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이제 관용 이 항공기를 이제 대여를 받았는지 어쨌든 빌렸는지 이용해서 이제 왔는데 예.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또 아니 국무장관이 움직여도 비행기가 2대 갔던데 하나는 차량을 싣고 다니고 예. 하나는 이제 뭐 요원들과 뭐 기자들까지 이렇게 다 타고 다니는데 예. 이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은 미리 수송기가 들어가서 다 준비해 놓고 있고 예. 이 카나다에서 이제 그 G7이 끝나자마자 트럼프는 자기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서 한 것인데 그 경비요원은 미국은 이제 그 선발대장은 누가 나가서 하냐면 그 경호원실에서 합니다. 경호원실이 소속은 행정적으로 미국의 재무부에 속하는 그런 이상한 미국 재무부 소속이에요. 경호팀이. 왜냐하면 옛날에 지키는 게 뭐 지키는 돈을 미국의 지켜야 돈을 되니까 지켜야 거기가 되니까 경호팀이 거기서 세군요. 대통령 지키는 전통이 생겨갖고 그래서 이게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찰입니다. 예. 이 경찰부가 있은 건데 거기서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은 수백 명의 경비 요원들이 예. 그 방문 지역의 인근 미군 기지에서 동원이 차출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나마나 가까운 지역 이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물론 갔을 거고 예. 또 그 밖에 가까운 지역에서 미군 병력이 동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본토에서는 일부가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선발대 대장은 그 경호실에서 나간 사람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무성 이런 데서 다 지원만 해주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북한은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육탄 경호원들만 지금 끌고 가가지고 준비를 하느라고 거기도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잠시 후에 청와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그 관련한 내용으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4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마침내 내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과 강력한 지도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기적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한국민은 마음을 다해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회담을 앞두고 지금까지 진행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논의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두 정상은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북미 간 공통 분모를 찾아 나가고 온 세계가 바라는 일을 과감하게 풀어보자고 두 정상이 마음을 모은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한국으로 보내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전 세계인에게 큰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 생신에도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를 들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40분인가요? 5시 반까지 40분간 통화를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북한과의 논의한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성공적인 내일 회담의 결실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양국 정상이 논의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내일 회담 바로 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네, 9시인데. 네. 지금 뭔가 폼페이오가 또 잠시 후 지금 한 20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네. 미 국무장관 브리핑도 예정이 돼 있고. 네. 이 움직임을 어떻게 지금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네. 즉 한국 정부에서 그 트럼프한테 네. 이 통화를 좀 하자. 네.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제 해서 그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했고, 팁을 주겠다 뭐 그런 거. 회담을 이제 그 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네. 이제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잘했다. 네. 그 사람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첨 외교를 다시 한번 지금도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지지한다. 지지하고 밀겠다. 그리고 합의가 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하겠다. 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행 과정에서 이 트럼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그 방안에 대해서 이 사전에 막 그 용기를 이 격려를 해준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용기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서 판표 국무장관을 회담이 끝나면은 한국에 보내서 뭐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일단 합의가 발표되면 합의의 발표가 물론 포장이 돼서 발표가 될 겁니다. 합의가 되면은. 내가 볼 땐 깨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저히 이걸 깨트릴 수 있는 입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네, 그러나 깨놓고 어떻게 비행기 타고 돌아가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가 더 급합니다. 예. 아무리 배짱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원래 뭐 이 북한 뭐 깨질 게 뭐 미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미천 들어간 게 별로 없다고요. 네. 그다뭐저 무기 없앤다 그러다가 그럼 또 안 없앤다 그러면 그만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더 사느냐는 건 나중 일입니다. 그건 나중 일이죠. 그것도 나중 일. 안 없앤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나오면. 그래서 이제 또 이미 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 카나다에서도 이거 만약에 하면 뭐 미국이 지원을 해서 뭐 북한 경제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6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나라고 이웃 국가에서 네, 중국과 다 한국, 일본 뭐 이런 예. 데서 다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한 거 그런 것도 그건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서 한 얘기거든요. 사실 한국 보고 내라 이런 얘기보다도.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렇다 네 말이 당신 말이 맞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고 당신 정책 다 지지하고 여기서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그 노동 신문이나 중앙통신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보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로 그들이 그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조선반도에서 평화 지구적인 그 항구적인 이러한 그 평화 장치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하고 나머지는 쌍방 간의 상호 관심사들의 호상 간의 관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한다 하는 것이 북한 측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의제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측에서는 공식적인 의제를 CBI라는 걸 내놓은 적은 있지만 그밖에 문제는 내놓은 게 없습니다. 무슨 인권 문제다, 무슨 뭐 일본 납치자 문제다, 뭐 등등. 그다음에 뭐 북한의 무슨 뭐 체제 문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더군다나 뭐 인권 문제 언급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심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그 객담으로 그 재미있는 것은
그 김정일이가 묵고 있는 싱가포르의 그 호텔이 세인트 리지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김정은이요. 네, 김정은이 김정일 시대 때 활동해서 네네. 자꾸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신 거예요. 김정은이. 거기요. 세인트 네, 맞습니다. 리지스. 김정은이가 묵고 있는 그 호텔이 세인트 리지스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게 바로 그 자기 이복형 자기가 말라시아에서 죽였던 김정남이가 거길 차도 드나들던 그런 그 호텔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보도된 거 뭐 세상에선 다 김정은이가 김정남을 죽인 걸로 돼 있는데 예.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밤중에 자는데 귀신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참 마음이 편치는 않겠네요. 예. 그리고 누가 돌아가는 길이 더 두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쨌든 내일 아침 9시에 만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또 외신에서는 또 김정은도 보통 그쪽도 내가 그 협상을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해봤는데 단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잘 됐습니다.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처음엔 오히려 우리 안 하면 또 고만이다 해서부터 시작하는 게 북한의 협상 전략의 시발점인데 예. 이번에는 트럼프도 다르고 김정은도 다르고 그래서 새로운 이 협상 이 기법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그 기본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내놓고 주겠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그쪽도 이 비행기 표를 뭐 오후 2시 되면은 뭐 가는 걸로 예약해놨다고 하는 것은 안 되면 우리도 갈 수 있다.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안 되면 나 시간 오래 안 건다. 난 퇴장할 수도 있다. 이런 말 남긴 거고. 그래서 흘린 것 같아요. 그거. 네, 맞먹는. 그러니까요. 예, 그 어떻게 보면 맛수라고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또 이 김정은과 트럼프 두 인물을 보면은 성격도 비슷한 부분도 있고 급한 데도 있고 또 이 과감한 결단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그 기질도 있고 또 이 기분에 의해서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또 경향도 있고 또 불안한 점에서도 또는 불안정한 점에서도 흡사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 구경할 만한 이런 세기의 정상회담, 세기의 지상 최대의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더라 하는 것처럼 될까봐 지금 소리는 요란했는데. 소문은 무지하게 나는데 네, 정말 요란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결과는 사진 기가 막힌 장면의 사진 많이 나올 거고 이것이 이제 이 바람에 다른 얘기 못 하고 다 진짜 알맹이 빠지고 사진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문난 잔치의 알맹이는 사진으로 떼오고 알맹이는 조그마한 무슨 언론 발표문이라든가 우리 친구가 됐다. 잘해보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뭔가 나오겠는데 이제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사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의가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결과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앞으로 잘해보자. 그리고 이 비핵화를 계속하자. 실험도 더 하지 않는다. 또 군사 위협도 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최소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물론입니다. 앞으로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그거를 결과라고 성공이라고 받아주겠느냐. 우선 매체가 안 받아주는데 미국 언론에서 엄청 띄우던데요. 지금 요란스럽게. 요란스럽게 띄우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언론에 대한 의식이 대단합니다. 언론이 다 잘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언론이 잘한다고 그러는 언론이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자기 편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이거 다 가짜 뉴스다. 심지어는 카나다에서 기자회견 여기 오기 전에 뭐 북한 문제 무슨 동맹 관계가 이게 약하게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너 어느 회사 소속이냐? 나 CNN입니다. 그 가짜 뉴스. 근데 그런 줄 알았다. 그러니까 맨날 가짜 뉴스들만 이거
그렇게 또 해버리면 공안인데 예.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항상 가끔 생각나는 것은 이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 처음이고 예. 또 이런 정책의 전환도 처음이고 네. 뭐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물론 처음이고 그런데 이 트럼프 통치가 경제도 잘 돼가고 있고 경제는 좋아지는 네, 거죠. 좋아지고 예, 있고 예. 또 지지도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데 이 전통적인 매체하고 죄다 척을 줬어요. 근데 과거에는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언론하고 등지면은 못 그래서 해먹고. 잘 될 일이 없어요. 네. 네. 근데도 버티고 있어야지. 그 이번에 이제 방향을 그래서 또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중간 선거 아니면 예. 그 잠깐만요. 재선이 예. 되느냐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6시 30분에는 이제 폼페이오 미국 장관 브리핑이 준비가 됐고